안녕하세요, 준숙입니다. 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무르데카 광장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57년에 독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르데카 광장이라는 곳이 영국기가 개항되어 있던 곳에 8월 31일 날 영국기를 내리고 말레이시아 국기를 개항했던 역사적인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3.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을 기념해서 전국에서 이제 많은 집회가 있었는데 특히 오늘 광화문에 저희 가족들은 광화문으로 집회에 다 참석을 하셨거든요. 영상이랑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정말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곳곳에 골목골목 곳곳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와서 정말 지금 이 민주당만 모르는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싶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오늘 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은 일단 집에서 가만히 이 상황을 방관만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정말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계엄령이라는 계엄 선포라는 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오늘 했던 생각은 항상 인간은 후회라는 게 남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2월 말에 세미나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는 걸 알아서 사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 이 제가 집회 참석하고 이 애국운동 하는 거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제가 어떤 일정을 조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우리한테는 후회라는 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는 결정이 날 때까지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절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광장에 늘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 같은 걸 느끼고 나니까 돌아가서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세미나 참석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점을 나누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지난주 세미나 자체도 되게 물론 좋은 세미나였어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세미나 시작하기 전날 이제 굉장히 심하게 체해가지고 하루 반을 꼬박 호텔에 그냥 정말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반에 세미나를 날린 거죠. 그래서 3일짜리 세미나에서 하루 반 세미나를 날리고 나니 이제 오히려 컨텐츠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컨텐츠 자체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똑같이 이 배우고 인생 바꾸겠다고 왔지만 VIP에 앉은 사람 그리고 VIP 아닌 뒤쪽에 앉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볼 수 있었던 오히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던 건 제가 교육 수강하고 있는 기관이 작년에 로보트 교사기 세미나 주최했던 이 석세스 리소스라는 곳에 교육이거든요. 한국에서 5명만 제자 과정 모집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석세스 리소스가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 그리고 교육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 과정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여해서 어떻게 세미나가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는지 그 전체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리차드 탄 회장님과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교육에 대한 내용 말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에서 배운 것보다 리차드 탄이라는 그 인물에게 배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분의 멘토를 여쭤봤어요. 근데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인 게 그분이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도널드 트럼프 아니면 빌 클린턴 같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부터 토니 로빈스, 뭐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세계적인 연사들까지 이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분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분을 멘토로 꼽을까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2분을 꼽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회사에 다닐 때 이제 본인께서 모시던 상사래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그분이 너무 정확하고 원리 원칙대로 하고 심지어 이제 리차탄 회장님께서 그분이 하는 그 자선 사업에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문병을 왔대요. 그런 다음에 처음 한 질문이 언제 나한테 돈 줄 거냐.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수술 끝나고 막 회복하는 중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그분의 그 말을 하게 된 그 본질과 속성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언제 줄 거야가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분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상사분 자체가 훌륭할 수도 있지만 그냥 리차드탄 회장님이라는 분이 관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배울 수 있는 분이구나. 사실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차드탄 회장님의 직원들 중에 이제 오랫동안 같이 근속한 직원이 되게 많아요. 25년, 뭐 30년.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까지 일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인가 보면 리차드탄 회장님이라는 분도 이 말과 행동이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두 번째 인물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자원이 많은데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심지어 자원이 많은데 가난하대요. 근데 싱가포르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대요. 심지어 물도 말레이시아에서 갖다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자원이 없는데 싱가포르는 잘 산대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바로 리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르칸유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거를 하셨는데 르칸유라는 분이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 장기 집권한 거에 대해 불만 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사실 자원이 없고 뭔가 정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서서 총대를 메고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이 나라를 내가 반드시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이 나라를 확실하게 이끌지 않으면 그 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들어주다 보면은 절대 성장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르칸유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싱가포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자 덕분에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이렇게 잘 싸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후대에 평가가 어떠하던 간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지도자들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경제성장. 사실 이 두 분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자원은 부족하고 우리가 믿을 거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성장한 거 사실 굉장히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죠.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반국가 세력 그리고 이 대한민국 곳곳에 썩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카르텔 예를 들어 거대 야당의 어떤 폭주, 이 민주당의 폭주 그리고 이 민주당의 폭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들과 함께 또 마치 이들과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선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 헌법재판소라든지 사실 우리나라 곳곳에 썩어 있는 곳이 너무 많고 대통령께서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실 굉장히 납득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윤석열이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위기에 빠져서 한순간에 침몰할 뻔했던 대한민국을 정말 침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저희가 정말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모르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거나 정치적인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 불편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리차드탄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와 저희 동생인 주하영 대표가 함께 이 과정을 저희가 수강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시길래 존경하는 사람 멘토에 대해 질문을 하시길래 저희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의 멘토이고 정말 그분에 대한 그런 리더십을 저희가 담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말 인물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분은 참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용기 있는 분이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위해서 그 무엇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용기 있고 말과 행동이 한결같이 일치하는 분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 다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드렸던 질문이 이제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리차드탄 회장님께서 한국 나이로 67세,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그 만 계산법 아닌 나이로 67세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굉장히 바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 비행기 얼마나 이동했나 그거를 보니까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동기가 뭔지 은퇴에 대해 생각 안 해보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에 대해서는 은퇴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서는 이미 은퇴를 했지만 서비스에 대해서는 은퇴하지 않았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 제자 가정이 한 사람당 저희가 2,500만 원을 페이했어요. 그리고 5명을 모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당 2,500만 원이면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리차드 탄 회장님께서는 이미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년에 수천억의 매출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본인이 굳이 뭐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정말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전혀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과정이라는 거를 한국에서 오픈했던 이유는 사실 작년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내한했을 때 한국의 석세스 리소스의 첫 번째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리처드 탄 대표님께서도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도전과 성장인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내가 가서 얼마나 이 시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고 내가 얼마나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 본인에 대한 성장과 도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대표님께서는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바로 본인이 서비스하는 시간이고,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런 수업을 열거나 그게 다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대표님한테 이 일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의 동기로 서비스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정신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사실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가 뭔가를 보면 결국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언젠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일을 멈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분께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비스라는 것을 지속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어떤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더 이상 돈 벌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구나라는 것을 좀 크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님께 이제 어떻게 건강 관리, 그리고 어떻게 뭔가 스트레스 관리하냐 이제 여쭤봤더니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영국에 가서 이제 예전에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3,000명 정도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때 500명 정도가 모집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홀을 채워야 되는데 영국이 그때 처음 시장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개척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간은 되게 촉박하고, 그래서 대표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직원 몇 명하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초과해서 채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나를 보면은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 인텐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하셨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였고, 이것을 내가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사실은 개런티 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대한민국을 내가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처음부터 대통령 출마하실 때부터 이미 결단을 하셨던 거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목숨 바쳐 구하겠다라는 이 대표님 아니고 대통령의 이 의도가, 인텐션이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은 없이 그냥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선포하실 수 있지 않았나? 내 의도가 얼마나 크고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뭔가 끝까지 사실은 너무 디테일하게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행동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그런 내 목적과 의도와 인텐션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저는 연결이 돼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스트레스 건강 관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되게 심플한 답변을 주셨어요. 대표님 책상 밑에 방석 같은 게 놓여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가 뭔가 이제 스트레스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주무신대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아니면 걷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뭔가 그런 큰 일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삶은 단순하세요. 그리고 그 리차드 탄 회장님께서 이제 평상시에 복장 같은 걸 보면 정말 되게 검소하게 입고 오세요. 정말 그냥 누가 얘기를 안 하면 저분이 회장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소박하게 평범한 삶을 사세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목적은 진지하게, 삶은 가볍게. 어떤 얘기냐면 인생의 목적이 진지한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는 크게 삶을 무겁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내 삶살이가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내가 내 가족들과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무겁고 우리 가족의 어떤 그런 생활하는 볼륨이 너무너무 무거우면 너무 무겁다는 게 여러분, 너무 좋은 집에, 너무 좋은 차에, 너무 좋은 옷에 이런 것들이 너무 내 삶에 중요하면 삶에서 되게 중요한 목적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리차드 탄 회장님을 보면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석세스 리소스라고 하는 교육 기업의 이 미션이거든요. 이 미션에 되게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삼사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도 무대에서 이제 올라가서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모님이 행복하면 본인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농담이신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들려주셨는데, 이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정말 가치 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그 교육 컨텐츠가 아닌 이 리처드 탄이라고 하는 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워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인물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한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중요한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결국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것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도 저는 올바른 사람 한 명만 만날 수 있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던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비가 와서 굉장히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춥고 불편했지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돌아가서 저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더 열심히 더 싸납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파이팅!